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갑자기 속에 불이 난 듯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나마 속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를 하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저는 아이 둘 있는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2살 차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1,200만 원 정도 더 높은 직군에 일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 낳고 회사를 부득이하게 관두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 한심하게 생각하실까봐 설명을 좀 하자면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갓난아기 안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했고 회사 직군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합쳐서 4, 5개월밖에 쓰지 못합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에 휴가 쓰기가 자유롭지 않았고 친정이나 시댁이나 아이 봐주실 여력이 안 됩니다. 주변에 도움 요청할 만한 믿음직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제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첫째 아이도 툭하면 어린이집 휴원 공지가 내려오니 맞벌이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 연봉이 남편보다 더 높으니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렇듯 저 포함 가족들의 건강 문제로 제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쉽지만 둘째가 많이 건강해지고 아이들 다 크면 또 다른 기회로 사회에 복귀하자 마음 먹었죠. 저희 남편도 제가 경력 단절이 된다는 것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지만 모두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 안타까워해도 제 선택을 응원해주고 본인이 더 열심히 벌겠다 다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시어머니가 제 퇴사를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이유요? 저희가 청약 당첨되어서 2년 뒤에 신도시로 이사 가는데 그 아파트 대출금을 어떻게 외벌이로 갚냐 걱정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참고로 아들 사랑이 엄청나십니다. 손주보다도 아들이 우선이에요. 물론 내 자신이 평생 애틋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그걸 티내진 않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남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라지만 난 아냐. 우리 아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돼도 내 새끼는 하나뿐이다. 손주는 손주일 뿐이야. 내 아들이 먼저지. 남들 앞에서도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질릴 대로 질렸어요. 남편 나이 40 다 되도록 시어머니가 남편만 바라보며 일거수일투족 간섭하려 들고 아직도 품 안에 자식 마냥 끼고 돌려고 하니 독립적인 성격인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보통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자가 많던데 저희 남편은 유니콘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우월주의 같은 건 없고 집안일은 본인이 더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저도 남편을 무시한 적은 없지만 남편도 그걸로 자격지심 가진 적 없고 늘 미안해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남들도 정말 괜찮다고 엄지척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와의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까지 어머님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단돌이 시켰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개 여자친구일 뿐인데 매일같이 전화 걸어서 우리 아들 운동화가 많이 더럽던데 좀 빨아라. 세탁소에 맡기면 황변 생기니 네가 네 손으로 빨아서 그늘에 말려라. 데이트하면 외식하지 말고 네가 좀 식사를 차려서 울 아들한테 해줘라. 데이트 비용은 적당히 반반씩 내라 등. 듣기만 해도 현기증 날 만한 경악한 소리를 전 여친에게 하셨다네요. 당연히 도망가죠. 그런 소리를 듣고 옆에 붙어있을 여자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울고불고 난리치며 내가 사귀는 여자한테 또 이러면 어머니고 뭐고 평생 안 보고 숨어 지낼 거다 화냈다네요. 그 이후로 충격받아 아들한테 미저리 짓을 끊으셨대요. 저랑 사귈 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음에도 단 한 번도 본인의 진심을 내비치지 않고 꾹 참으셨나 보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그러운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해서 저희 부모님도 깜빡 속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들 가진 갑질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결국 결혼하고 나서 한번 제대로 터졌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세댁 신고식 제대로 하며 혼났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리 비워 집에 없을 때 몰래요. 남편이 편의점 볼 일이 있어 시아버지랑 잠깐 나갔었고 저는 시댁 강아지랑 웃으면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짝 소리와 함께 등짝이 갈라질 듯 아프더라고요. 놀라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며 서 계시더라고요. 아까 다 같이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참 자애롭고 부드러웠던 시어머니셨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해서 다짜고짜 제 등짝을 때리시니 황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가 놀라 물었죠. 어머니, 저를 왜 때리세요? 너 아까 집에 들어올 때 네 남편보다 먼저 신발 벗고 들어왔지? 네? 집에 들어올 때요? 그래, 남편이 먼저 집에 들어와야지. 너 혼자 앞서서 홀랑 들어오면 어떡하니? 여기가 네 집이야? 네? 어머님. 앞으로는 네가 남편 뒤에 따라 들어와라.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네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기 전에 네 남편 먼저 챙겨. 네 남편이 갈비는 몇 번 뜯었는지 애먼 나물 쪼가리나 먹진 않는지 네가 매사 잘 챙겨 먹이란 말이야. 어쩜 그리 너만 맛있다고 호호거리면서 먹는다니? 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 그거야.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셨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180도 표정과 말투를 바꾸시며 어머, 벌써 왔어? 나는 새액이랑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려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 했어요. 이게 시집살이라는 건가? 시짜지지, 바로 이런 거구나. 나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마구 들기 시작했고 낯선 시댁에서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갑질을 당하다가 반가운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부께서 당황스러워 제게 왜 우냐고 건네 묻는데 저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새애기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네.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시엠이 된 마음으로 한마디 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니? 그래,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할게. 새애기야, 편하게 쉬다 가라. 나는 그냥 안방에서 문 닫고 있을란다. 하시며 흐느끼시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좌불안석이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이중적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버렸죠. 남편이 뒤이어 저를 따라 나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제 남편이 저 못 따라 나오게 잡는 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열받았어요. 그렇게 저 혼자 버스 타고 집에 왔었고 신혼집 도착해서 몇 시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신혼집 도착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극을 알아차렸어요. 엄청 싸우고 왔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남편에겐 세상 자상하고 다정하지만 그 전에 전 여친한테 했던 전적이 있잖아요. 저랑 만나고 결혼하면서 절대로 전처럼 아들 만나는 여자한테 월권하거나 질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긴 했지만 내심 본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다시 나올까봐 경계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억울해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가면서 잘 살으라고 한 소리 했고,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당연히 그 말을 안 믿었죠. 맥락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물어본 결과 시어머니가 거짓말한 게 들통났고, 화가 난 남편이 이제 다시는 와이프 데리고 시댁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온 거라네요.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남편이 말하기를,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엄마라지만 정말 이해도 용납도 안 돼. 사실 우리 엄마도 20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아니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하나? 많이 당하셨거든. 남편이랑 아들이 그저 세상 최고인 줄 아셔. 엄마 당신도 여자이시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남자지만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숨막히고 반감이 들어.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더군요. 좀 병적으로 심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자세히 말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비는데 진짜 마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절대 며느리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써놓고 결혼했고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지만 답 없어. 그냥 당분간, 아니 우리 집은 나 혼자 가든지 할게.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한테도 제대로 말해 놓을게. 너한테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말라고. 솔직히 안 받아도 낼 스트레스잖아. 너 일도 바쁜데 우리 엄마 일로 힘들게 하는 거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 너무 미안하고. 내 말대로 하자. 미안해 여보.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더러 왜 명절에 시댁 안 가냐고 물으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속사정을 다 말하진 못하고 그냥 시댁에서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그 사이 첫째도 낳아 정신없이 키우게 되었어요. 시댁은 전에 말했다시피 남편만 갔고요. 제가 이제 아이도 많이 컸으니 데리고 시어머니 한번 보러 가야 하지 않겠냐 해도 남편이 나서서 그럴 필요 없다며 본인만 아이 데리고 시댁 가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시아버님이랑은 연락 자주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만 안 봤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셨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저도 몇 년 만에 아이 데리고 어머님 보러 중환자실 가고 그랬어요. 안 좋게 연락을 끊긴 했지만 그렇게 누워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힘들어했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잘 회복하셔서 말씀 약간 어눌해지신 것 빼고는 1년 정도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 일은 저와 시댁과의 관계에도 극적인 영향을 주게 됐죠. 아프신 이후로 저도 여느 며느리처럼 시댁에 찾아뵈어 어머님과 조우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은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또 그때 그 일로 저희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낸 이후 몰라보게 달라지셨어요. 저랑 단둘이 있어도 콩쥐팥쥐 새엄마처럼 구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손자 앞이라 그러신 건지 아무튼 속마음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사이좋은 고부관계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를 보면 볼수록 다시 본래의 그 악독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시나 보더라고요. 은근히 구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설거지 하고 있으면 툭 치고 가서 물이 튄다거나 제가 시댁에서 밥 먹고 뒷정리하고 있으면 꼭 제가 건드린 것처럼 유리컵 같은 걸 떨어뜨려서 깨뜨리시곤 했습니다. 그게 처음엔 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아, 일부러 이러시는구나. 나한테 감정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슬슬 잔소리를 가장한 가시돋친 말을 하기 시작하셨죠. 넌 어째 살이 좀 쪘구나. 우리 아들, 아니 준이 아범은 결혼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누가 살만한지는 살찌는 거 보면 안 되잖아. 넌 결혼 잘했나 보구나? 하시며 또 사람 없는 데서 은근히 매기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 워킹맘 생활하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일하고 부랴부랴 퇴근해서 아이 챙기느라 제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밤에 야식을 먹느라고 살이 찐 거였어요. 저 나름대로 억울한데 어머님은 제가 아주 살판 나서 살이 찐 줄 아시더라고요. 암튼 그전에는 입조심 말조심 하시던 분이 한 번 아프셨던 분이라 제가 잘해드리니 다시 전처럼 갑질 본능이 슬슬 올라오시는지 집안일, 육아, 연락 등에 대해 간섭하시며 가시돋친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허구한 날 전화해서는 욕만 안 했지 사람 숨막히게 돌아버리게 하니까 원형 탈모에 구내염에 온갖 잔병들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참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 건강 회복하신 것에 기뻐서 미처 세심하게 알아차리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남편에게 말하면서 좀 미안하긴 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은 죽다 살아나신 거잖아요. 남편은 초상치를 준비까지 하고 있다가 가슴 겨우 쓸어내린 건데 그런 아들에게 고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걱정 주고 싶지 않았달까요?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그냥 전처럼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쓰러지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그래, 이제 너까지 영 끊겠다 이거니? 애미보다 부인이 우선이겠지, 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주. 머리가 아파서 아들이랑은 그만 얘기해야겠다. 내가 죽어야 네가 내 속을 좀 알겠지. 그렇고 말고. 하시며 곡기를 끊고 들어 누우셨단 얘기를 아버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한번 쓰러졌다 살아나신 분이라 그런지 그걸 볼모로 잡고 협박하시는 듯 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아주 위풍당당해지셨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아프셨던 분인데. 남편의 진한 위로와 사과 아니었다면 매일같이 부부싸움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은 흘러 둘째까지 낳게 되고 앞서 말했다시피 저와 아이 건강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언짢았던 어머님은 대놓고 저에게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 혼자 버는데 돈 좀 아껴 쓰거라. 아파트 대출금도 부지런히 갚아야 하잖니. 우리 아들 등골만 휜다. 어머님, 저 관둔 지 이제 겨우 반년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벌어모은 돈이 훨씬 많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가 않니? 시애미 열뻗쳐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것 마냥. 어머님, 말씀을 또... 아무튼 이제 일도 안 하는데 전화도 자주 하고 시댁도 더 자주 내려와서 노인네들 자주 들여다보거라.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시댁에 오라고 매일같이 성화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면 몸 아프다는 핑계로 저에게 온갖 집안일 다 부려먹기 바쁘셨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 혼자 일 시키게 두지 않았죠.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하곤 했는데 어머님은 또 그게 눈꼴 시려우셨던 거예요. 아니, 새아기 시킨 걸 왜 네가 하고 앉았냐? 새아가, 너는 그럼 저기 냉장고 위에 있는 종이컵들 그거 좀 여기 서랍에 정리 좀 해다오. 내가 냉장고 위까지 손 뻗치다가 두통이 와서 또 쓰러질 뻔했잖니. 네, 어머님. 그리고 다 정리하고는 저기 베란다에 있는 떡갈나무 좀 분갈이 좀 해다오. 뿌리가 다 나와서 볼품이 없어. 네. 그렇게 한번 시댁에 가면 땀이 뻘뻘 나도록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절대 일박은 하지 않으려 했고 저녁 먹고 꼭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몇 시간만 참고
또 어머님 건강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 1년 정도 더 지켜보면 된다고 했으니 진짜 1년만 더 비위 맞춰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얄짤없다는 심정으로 견뎌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쓰러지셔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화살이 다 저한테 올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서 힘들게 일하면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해야 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 감을 때까지만 해도 따뜻한 물이 좀 나왔는데 샤워 중간에 보면 꼭 찬물만 나왔어요. 그런 일을 서너 번 겪으니 좀 이상하다 싶어 어느 날 씻고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었죠. 어머님, 왜 씻다 보면 찬물만 나오죠? 보일러 고장난 거 아니에요? 글쎄, 노후되어서 고장났나? 우리가 쓸 때도 가끔 그렇긴 해. 보일러 점검을 좀 받아보셔야겠네요.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이상한 점은 남편이 샤워하거나 아이들 씻길 때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따뜻한 물로 끝까지 마무리하고 나오고 기름진 설거지 할 때도 끝까지 뜨거운 물 콸콸 쓰곤 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던 차 이번에는 씻고 나와서 바로 보일러 버튼 있는 쪽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아까까진 온수 버튼이 켜져 있었는데 아예 보일러 전원 자체가 꺼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 보일러 전원 끄셨어요? 아니, 내가 그럴 리 있겠니? 뭐 옷 걸다가 잘못 눌렀나? 아님 애가 놀다가 장난쳤나 보다 하시며 제 눈치를 쓱 보시는데 그때 확실히 알았죠. 어머님은 제가 샤워할 때마다 보일러를 끄셨던 거예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이상하네요. 제가 씻을 때만 꼭 찬물이 나오고 그이나 다른 사람이 쓸 때는 보일러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뭐 내가 끄기라도 했단 말이니? 어디서 모함을 하려 들어? 모함이 아니라요. 그리고 돈도 안 버는 애가 뜨신 물 좀 안 썼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따질 입장이 돼? 내가 돈 한 푼 안 버는 입장이면 알아서 아껴 쓰겠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일이야? 그때 마침 남편이 이게 무슨 소란이냐며 다가와 물었고 어머님은 또다시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가 어머님을 모함한다는 식으로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렇게 이중인격 보이는 것도 역겹게 느껴져서 아프셨다는 이유로 짠하다는 생각도 완전히 사라졌죠.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댁이 간 날 아무렇지 않게 시댁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역시나 찬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초가을이라 괜찮았는데 이제는 날이 추워져서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대충 씻고 나와 보일러 전원을 보는데 이번에는 전원이 켜져 있지 뭐예요? 분명히 어머님께서 제가 샤워할 때 껐다가 씻고 나오는 소리 듣고 다시 켜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께 다가가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보일러 전원 안 건드셨어요? 어머, 얘! 너 또 그 타령이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얘야, 아들아,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아주. 얘가 또 내가 보일러를 껐대잖아. 억울해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해야지 뭐. 엄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 안 그러셨죠? 맹세하세요? 맹세? 그래, 맹세. 내가 보일러 껐으면 그냥 콱 뒤져뿔난다. 어머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안방으로 가서 침대 옆에 협탁 위에 옷더미를 헤집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앵글 각도를 보일러 전원 쪽에 잘 맞춰서 녹화를 하고 샤워하러 들어갔었거든요. 동영상을 재생하니 제가 들어가는 것부터 잘 찍혀 있었고 이윽고 어머님이 영상에 드러나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는 듯 잠깐 서 계시더니 보일러 전원을 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뒤
제 샤워기에서 물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와서 보일러를 다시 켜시는 게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들이밀자 시어머니 표정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한숨을 팍 쉬며 엄마, 대체 왜 이래? 이제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삐딱하게 먹는 건데? 제발 서로 좀 편하게 살자. 이게 웬 추태야 정말.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소란에 시아버지까지 다가오셔서 이 사태를 보시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아니, 내가 잘못 누른 거야. 아니, 이번만 그런 거라고. 하시며 울부짖으셨어요. 실망한 남편이 이제는 아프시다는 핑계로 숙여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어머님 얼굴 보기도 싫다며 그대로 애들과 저 챙겨 시댁에서 나가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님은 미처 잡지도 못하고 울고 계셨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 몇 번의 전화통화로 시어머니와 싸웠어요. 혼자 화내다 미안하다 하고 또 혼자 열내다가 울고 그러시길 반복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저나 남편이나 아이의 어머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아버님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제가 동영상 찍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보일러나 끄고 추태 부리셨겠죠. 아들을 향한 삐뚤어진 사랑의 종말입니다. 결국 아들도 등을 돌리네요. 이 얘기는 저도 창피해서 어디 말하지도 않았고 친정에서만 알고 계시는데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아프셨던 분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숙이고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모는 계속 저희가 매정하다는 입장이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망신들인 거 아주 속이 시원하거든요. 제가 나쁜 건지 궁금해져서 글을 올려봅니다.